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 물권법에서 한 문제 나오잖아. 미등기 전매. 그래서 그 미등기 전매는 한 문제 별표 5개를 주고 물권편에서 꼭 나와. 이렇게 미등기 전매는. 왜냐하면 미등기 전매는 중간생량 등기 한꺼번에 같이 물어봐. 이렇게.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고 을이 미등기 점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넘겼을 때 이런 것이야. 그러면 미등기 취득자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넘겨주었어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간생략 등기 이렇게 나오잖아. 같이.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물부손 있음 없음. 없지. 이런 거 다 기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그로부터 전득한 자에게 물청 있음 없음. 없음. 부당이득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병은 갑에게 직접 해야 돼? 을을 대위해야 돼? 합의 있으면 직접, 합의 없으면 대위. 이거 한 문제 나오니까는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 이런 게. 자, 양가로 1번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 행위와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 무효? 유효.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 반한다. 그러면 이제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이거 봐요. 강표 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그 정도 나오고 만다는 것이야. 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부터 정식 시험이 출발점이지.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이냐 아니냐. 아닌 경우 다 같이 조투강강. 그 다음에 하나는 통정허위 표시 명의신 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다시 통신. 그래서 1번 조세포탈의 조, 투기 목적의 투,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행위 강, 강박에 의한 행위 강, 통정허위 표시 명의신탁은 반사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밑에 보면 거기에 1번에 부첩관계 있죠. 부첩관계에서 여기 봐 메모해봐요. 부첩관계에다 밑줄 그시고 부첩관계의 종료를 부첩관계의 종료를 여기 정지조건이 있고 해제조건이 있어. 정지조건, 해제조건.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 부첩관계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 부첩관계의 종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이건 유효이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죠. 그럼 이게 무효야. 이게. 요거 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 부첩관계만 나오면 다 무효가 아니고 해제조건으로 하면 이건 뭐냐면 부첩관계 맺으면서야. 맺으면서 앞으로 끝나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나면 집은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이게 해제조건. 부첩관계가 끝났을 때는 끝낼 때 집을 하나 주마. 이것은 정지조 끝내면서야. 이거 끝내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거기 봐. 부첩관계를 맺으면서 있지? 맺으면서 한 건 무엇이 돼? 무효. 그러나 부첩관계를 1번 단절하면서 하는 건 요거야. 이게 부첩관계의 종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부첩관계가 끝나면 주겠다. 두 개 차이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초액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유효이고 그 다음에 도박채무 변제. 도박채무 나오면 도박채무 변제 약정은 유효 무효. 그러나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와 그 대리 행위는 유효. 그 다음에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2개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 그 다음 허위진술. 허위진술은 못된 짓이지? 그건 좀 반사회적 행위야. 근데 증언해주면서 증언, 진짜 증언하지. 증언하면 돈 준다. 차비 주마. 일당 주마. 그거 유효. 증언해주면 일당 10배 주마. 그건 두 개 차이 하시면 돼. 증언해주는 대가로
통상 동그라미 써봐요. 통상 수준을 넘으면 무효. 두 개 있지? 증언해주는 대가로 일당 주마 그러면 유효. 일당 5배 주마 그러면 무효. 그러니까 5배 주마 했으면 1배만 주면 되지.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번 봐. 오른쪽에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제일 매수인 나오죠? 그럼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제일 매수인은 따라서 무채불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주장. 그럼 무효 나오면 몇 단계로 이제? 5단계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양가로 위에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제일 매수인은 다 같이 무채불 있다. 첫째, 제일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는 전전세, 부, 절, 과, 취, 사, 철, 해에서 사가 돼, 안 돼?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그 다음에 소유자는 반사회적 행위자는 무르부손이 있음 없음? 없고 반사회적 행위자의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할 수 있고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도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5단계에 나오면. 그래서 이중매매는 여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일 매수인은 3번. 제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없음? 불법행위 여기.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무채불이 있다 하면 해결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사회적 행위 중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 나오든가 여기 나오든가 여기 나오고 세 문제 중에 하나 나와. 반사회적 행위는 이냐 아니냐 하나. 조투강강 통시 내어놓고 반사회적 이중매매 나오면 에어봐요. 무채불이 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 하나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자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권리취득 장애사실과 권리취득 긍정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취득 장애사유는 추정이 안 돼. 권리취득 긍정사유는 추정되죠. 그러므로 무효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를 할 때 갑은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다 있어야 돼. 어느 하나만 있으면 돼.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이 매매가 불공정한 매매가 되려거든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된다고. 매매가 불공정한 매매가 되려거든 여러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의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악의.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되고 주고받은 것에 대한 그냥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이게 두 가지 사실이지. 그러면 이 현저한 불균형이다 또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하나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매매 시 그 후의 사정까지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효사실은 누가 주장하겠어? 피해자가, 폭리자가? 피해자가 무효사실을 증명해야 돼.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경험은 특별한 분야에서의 무경험이요 일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다. 그래, 무경험. 궁박, 대리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궁박, 본인, 나머지는 대리인.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불공정한 매매가 되면 따른다. 전전세. 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된다. 추인하여도 새로운 행위가 될 수는 없다.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그 정도 물어보고 말아. 그 다음에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판단 시기는 언제? 성립시.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폭리행위의 악의는 에어바야 알고
이용의사. 폭리자의